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이게 1장이잖아요, 여러분. 1장이 약간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기출로 쉽게 배우는 철도왕. 네, 전기동차 1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신 분들 정말 축하드리고요. 같이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어렵죠, 전기동차 강의. 근데 쉬워요, 사실. 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기출문제 중심으로 다 수업할 거고요. 그 다음에 표준교재 페이지를 적어놓을 거예요. 그리고 변형을 간 후에 이제 답을 다 적어놓고, 그래서 공부 순서 지금 잘 들으세요. 철도 강의 들으면서 이 PDF 파일 다운받으셔가지고 이거는 최소한 공부하세요. 왜냐면 이거는 다 기본만 뽑아놓은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그 표준교재의 해당 부분과 그 주변 부분을 공부하고, 3회독 때 이제 표준교재를 혼자서 읽어보면서 그 옹심이라는 카페가 있어요. 거기에 그 문제가 왕창 있거든요. 왕창. 좋다고는 막 못하겠는데 그거를 이제 3회독 때 이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100% 100% 필기 초시 합격합니다. 그리고 뭐 사진 자료와 실무 이야기, 그 다음 자뻑 시간. 야, 자뻑 싫어하시는 분은 넘기셔도 되는데, 솔직히 전기동차랑 그냥 모든 철도 분야 솔직히 제가 제일 잘 가르칩니다. 1타. 그 이유는 명문대 나왔고요. 저는 짧게 얘기하자면 수능에서 영어는 만점이었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한 문제 틀렸어요. 한 문제. 아무튼 그래서 뭐 해외 유학도 갔다 오고, 그래서 그 다음에 코레일랑 석유를 다 다녀봤거든요. 근데 그 ATS랑 ATC 다 경험하고, 그리고 그 많은 실무 그런 것들을 토대로, 그러니까 잘 아는데 호소력도 높게 전달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잡법 좀 해봤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전 현직 미래철도장 교수자분들을 존중하고 항상 응원하고 항상 책임감 있게 수업합니다. 저 책임감이 제일 중요하다 생각해서. 그래서 주변에 홍보 많이 부탁드리고요. 자, 이제 잡법 시간 끝.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페이지. 자, 1번인데, 자, 용어들이 있어요. 근데 철도 안전법 용어랑 비슷한데 좀 다른 부분도 있죠. 한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여기서. 자, 먼저 선로 같은 경우에는 궤노인이죠, 궤노인. 이건 안전법에 똑같잖아요, 안전법에도. 그리고 이제 궤도회로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제 궤도회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뭐냐면, 이제 앞에 차가 있는지 없는지를 검지하는 설비를 궤도회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하철이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러면은 사실 이 구간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우린 모르지만. 그럼 얘가 여기를 들어온 순간 궤도회로가 작동해가지고 뒤에 있는 차한테는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되게 됩니다. 이걸 궤도회로라고 하고, 그리고 궤도 또 중요한 게 있는데요. 신목, 도상, 그리고 부속품. 그래가지고 어, 도상이라는 걸 꼭 알아두시고요. 도상은 참고로 여러분들 이렇게 레일 있으면, 사진을 보여주면 좋긴 한데, 이렇게 레일 있으면 여기 이렇게 자갈들이 있어요. 아시죠? 이런 걸 이제 자갈 도상이라고 하는 겁니다. 나중에 도시철도 시스템에서 자갈 도상과 그리고 콘크리트 도상의 차이점을 배우게 돼요. 콘크리트로 바꾼 추세고요. 콘크리트가 먼지도 안 나고 보수도 쉬워요. 근데 콘크리트 하면 소리가 엄청 커가지고 여러분들 지하철 운전하면은 귀가 엄청 아프다. 근데 그런 거 신경 안 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괴간 같은 경우에는 1435라는 거 알아두시고, 가장 짧은 거리 알아두세요. 용어 나머지 부분들을 한 번씩 읽어보시면 되고요. 일단 기본 강의고, 나중에 심화 강의에서는 안 다룬 것들만 다룰 겁니다. 자, 사진 한번 하라고 이제 적어놨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은 이게 자갈 도상이에요, 도상. 근데 이걸 콘크리트로 다 바꾸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괴간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 가장 짧은 거리를 괴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괴간.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이제 침목이죠, 침목. 이거를 나무로 만들면 목침목, 이렇게 돌로 만들면은 이제 다른 침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도시철도 시스템에서 이거 나오고, 아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자, 문제 실제 두 개 나왔던 거. 궤도는 레일, 침목 및 노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지금 답변하세요, 여러분. 지금 성적이 여러분 나중에 시험 성적입니다, 사실. 나중에 공부하는 거 없어요. 자, 정답은 X죠. 궤도는 도상과 이루어져 있지 노반으로 이루어지는 거 아닙니다. 노반도 있긴 있어요. 도상이라는 거. 그 다음에 괴간 같은 경우에는 양쪽 레일 중 가장 긴 거리를 의미한다. 이거 자주 나오죠. OX? 네, X죠.
왜냐면 짧은 거리 꼭 알아두시고요. 14355mm. 그 다음에 여러분들 철도 안전법 같은 경우에는 독학이 됐을 거예요. 근데 2종 전기 차량부터는 아마 철도안 강의 없으면 굉장히 힘들 겁니다. 입교 기간을 들어가도 거기 진짜 아실 거예요. 거기 이제 제가 진짜 안 좋아하는 사람들, 자칭 교수들 있잖아요. 그 퇴직하고 하는 사람들, 그 노땅들, 네. 이건가? 아 이거지 이거. 노땅들. 제가 잘 못 가르치잖아요. 자,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전기 지식이 없어서 그래요. 자, A 접점과 그 다음에 B 접점을 알아야 돼요. A 접점은 자, 지금 여러분 적어두세요. 이렇게 이거랑 똑같은 겁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돌리거나 이거를 이렇게 돌리면 A 접점, B 접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 자, A 접점 이거는 이제 여기를 지나갈 때 전류가 흐를 때 얘가 작동되어 있어야 이제 스위치가 켜진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여기를 지나갈 때 이 계전기가 작동을 안 한 상태가 그러니까 작동하는 정방이라는 뜻이에요. 잘 무슨 뜻인지 모르겠죠? 이따 회로도 보면서 같이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죠. 근데 회로도 그림 같이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회로도 그림을 가져왔어요. 아, 그림 너무 짜치죠? 죄송합니다. 짜치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이거 보면 여러분들이 아, 이게 뭔 그림이야? 여기서부터 이제 힘드실 거예요. 자, 이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A 접점이에요. 그리고 이게 B 접점입니다. 뭔지 아시겠죠? 제가 아까 그려준 거잖아요. 그려준 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회로들 이게 궤도 회로거든요. 얘네들이 지금 끊겨 있어요? 안 끊겨 있죠. 그냥 다 이어져 있죠. 다 이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어져 있으니까 이 계전기가 전류가 통하는 거잖아요. 전류가 이 계전기 표시거든요. 이게 지금 전류가 통하고 있잖아요. 근데 제가 전류를 통할 때는 이 A 접점이 가동을 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신호기에 있는 이 전류가 이거를 이제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스타트하는 건데 얘가 통하니까 일로 가는 거예요. 일로 가는 거. 그리고 이쪽으로 가게 되면 여기는 파란색 신호거든요. 그리고 이쪽이 빨간색 신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차량이 들어오지 않았을 때는 여기 지금 마우스를 보시다시피 여기 이쪽이 항상 이제 상시 가압이 되고 있으면서 이제 A 접점을 붙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파란색을 표시하게 되는 겁니다. 자, 굉장히 무슨 말인지 아직 잘 이해 안 되실 거예요. 자,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차륜이 만약에 이 안으로 들어왔어 이제 폐색 구간을 점유를 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차륜이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차륜이 그죠? 차륜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를 이제 끊어버린 거잖아요, 여러분.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면 어떻게 되죠? A 접점이 이제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A 접점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여기 가던 전류들이 못 가. 떨어져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게 있는 거였는데 이제는 전류가 여기에서는 계전기가 전류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제 비접점은 이제 여자가 됩니다. 여자가 작동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제 얘가 붙여진 거예요. 붙여진 거. 그럼 여기로 가던 전류들이 여기가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못 지나가고 만약에 차륜이 이렇게 있다면 무슨 말인지 아시죠, 여러분? 그럼 결국 붙어 있는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근데 이쪽은 빨간색 신호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차륜이 어떤 차가 여기서 점유를 하고 있다면 이 여기 해당하는 거는 이쪽으로 가고 근데 만약에 이렇게 점유를 하고 있지 않다면 잘 이어져 있으니까 A 접점이 여자가 되어서 이쪽으로 가서 파란색 신호를 현시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됐겠죠, 여러분? 자, 근데 여러분들 이런 생각 하실 거예요. 아, 지금 회로도 그림 엄청 많이 나와. 회로도 엄청 많이 나오죠. 와, 근데 이거 공부할 수 있나,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회로도 잘 안 나와요. 거의 다 말로 나와요, 말. 여러분 지금 안심하셨죠? 근데 이 회로들을 어떻게 말로 문제를 낼까라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아무튼 저는 회로도 그림 잘 설명을 드렸고, 자, 어떻게 나오냐? 궤도 계전기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되면 아까 A 접점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 녀석을 닫아가지고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점등시켰죠. 아까 중간에 있는 그림. 그래가지고 우리가 파란색을 현시했잖아요. 기억이 나시죠? 그리고 이 위에 있는 B 접점은 떨어뜨린다고 했죠. 떨어뜨린다. 그러면 결국 이쪽은 못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B 접점은 열려서 정지를 지시하는 신호는 소등시킨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비록 제가 그림은 굉장히 짜쳐도 제가 사실 설명 1타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홍보 많이 해주세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문제가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시험에 딱 이렇게 나와요.
회로도를 말로 내는 문제. 자, 보세요. 궤도 계전기가 작동하게 되면 궤도 계전기와 연동되어 있는 A 접점을 열어서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를 점등시키고 B 접점을 닫아서 정지를 진행시키는 신호를 소등시킨다. 이게 반대로 됐잖아요, 여러분. 아, 답을 말씀드리면 안 되는데. 자, 한번 지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한번, 자, 이 뭐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뭔 말인지 아시겠죠? 시험 문제에서는 회로도 그림은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오고, 예전 추세는. 근데 최근에 어떤 한 이벤트가 있어가지고, 필기가 뭐 어려워졌대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일단, 근데 여러분들 일단 기본을 해야 되잖아요, 기본. 그리고 기본 강의고. 그래가지고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나온다. 자, 감을 이렇게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해가 100% 됐을 겁니다. 댓글로 또 뭐 문의 주세요. 어려운 거 있으면. 그래서 이제 회로도 자료가 이렇게 나오고, 보시면은 회로도, 그래서 저는 회로도를 막 달달 외우는 게 말이 안 돼. 그리고 막 쓸데없는 것도 많이 그려놨거든요. 그래서 철도왕과 같이 그려보면 됩니다. 철도왕.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이제 이게 1장이잖아요, 여러분. 1장이 약간 서론이에요, 서론. 서론. 근데 여러분, 철도왕이 싫어하는 게 뭐게요? 철도왕이 싫어하는 거는 줄글 읽는 거 싫어하거든요, 줄글. 왜냐면 선생은 요약해주는 사람이에요, 요약. 공부할 걸 줄여주는 사람. 근데 여기 1장이잖아요, 1장. 1장은 죄송한데 다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자, 그거 요약한 것들이어가지고 다 시험에 나올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자, ATS 열차는 3초간 경보하고 3초 이내 감속 안 할 때 이제 정지를 시켜버려요. 33이죠, 여러분. 외우세요, 33. 자, 시험 문제 나왔습니다. 실제로 나온 거예요. 3초간 경보를 하고 5초 이내 감속 조치 안 하면 이제 비상 정지를 시킵니다. OX예요, 여러분. OX. 당연히 이제 X죠. 그래서 33이라는 거 꼭 알아두세요. 그 신호 시스템의 차이 다 말씀을 드렸죠. 제가 철도 안전법부터 해가지고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ATC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속도를 초과하면 자동으로 이제 자동 감속은 아닌데 아무튼 자동으로 감속시키면 경보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제한 속도가 떠요. ATC는. 그래서 너무 편하죠, 보기가 편해. ATS는 그냥 알고 있어야 돼. 여러분이 뇌 속에 이미 알고 있어야 돼. 근데 얘는 보기가 편해. 그래서 만약에 속도가 72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삐 이런 소리가 나요. 삐 이러면서 막 껌뻑껌뻑해요. 그때 빨리 제동을 안 잡으면 속도를 제한 시간 내에 안 낮추면 이제 비상제동 먹습니다. 비상제동을. 자, 이 정도만 설명드리면 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다 나오죠. 거기 나와 있는 거예요. 표준 규제에. 차량 최고 속도가 140이고 선로 속도가 120 제한일 경우에 열차의 최고 속도는 얼마죠, 여러분? 최고 속도? 얼마인지 답변하세요. 저 답변하기 전까지는 안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철도왕 보고 있습니다. 공부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같이 하는 겁니다. 지금 안 하는 공부는 나중에는 안 한다. 자, 정답 뭐라고, 여러분? 네, 맞죠. 정답은 이제 120이죠. 제일 이제 제한이 강한 거에 맞춰야 됩니다. 상식이죠, 약간. 참고로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좀 편한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철도 시스템 3,000명 타요, 여러분. 3,000명. 면접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 면접 철도왕도 이제 잘 하니까. 근데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다 fail safe거든요, fail safe. 나중에 나오는데. 사고 절대 안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합리적이다. 다 상식에 기반해 서 만들고. 자, 이제 차륜, 기어, 대차, 이런 게 나오는데요. 차륜은 말 그대로 우리 바퀴 말하는 거예요. 지하철의 바퀴. 사진 굳이 안 보여도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기어, 치차, 톱니로 이제 회전력을 전달시킨다. 기어, 치차, 톱니. 이 용어에 대해서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용어만. 그리고 이제 대차라는 게 나오는데요. 대차. 대차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고, 보통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아예 이 프레임을 대차라고 합니다. 자, 사진을 보여주라고 과거의 철도왕이 적어놨네요.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괜찮은 사진을 찾았습니다. 자, 이게 차륜이에요, 륜. 그리고 이제 운전 이론에서 나오는데, 이 차륜들이 누르는 힘을 윤중이라고 합니다, 윤중. 그래서 이제 윤중이 크면 클수록 차가 이제 아래에서 꾹 누르니까 탈선이 나죠. 대신 기동시키는데 힘은 크게 들겠죠.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차륜과 차륜이 이렇게 이어져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보이시죠, 여러분? 이게 이제 차축입니다, 축. 엑시스라고 하죠. 차축. 그 다음에 이제 이거 프레임. 이게 바로 이제 대차입니다, 대차. 그래서 대차 하나에 보통 이 차륜은 4개, 그리고 차축은 2개가 있는 거죠.
자, 뭐, 그 다음에 이제 단면 제동과 디스크 제동이 있는데요. 어, 이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을 이제 좀 읽어보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제 제동, 그러니까 브레이크죠. 자동차 브레이크 운전 많이 해보셨죠? 자동차 브레이크는 이제 여기 밟으면 끝이잖아요. 아, 그러니까 뭘 어떻게 제동을 할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재륜자라는 게 있어요, 재륜자. 뭐냐면, 차륜이 있죠. 이 차륜에다가 직접 이제 브레이크 재륜자를 박아가지고 제동을 시키는 거. 근데 그 전에 잠깐만. 지금 이제 이렇게 하는 게 공기제동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생제동이 있어요. 제가 도시철도 시스템에서 말씀드렸는데, 다 회생제동 하죠. 다 회생제동. 어, 차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잖아요. 이제 전류를 통해 가지고, 전류를 통해서. 근데 이거를 이제 뒤로 주는 겁니다. 제동은. 뒤로 전류를 주면 이제 얘가 서요. 그게 이제 회생제동. 이거는 이제 먼지도 안 생기고, 친환경적이고, 매우 베스트죠, 베스트. 근데 이제 안 될 수도 있잖아. 왜냐면 뭐 단전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단전. 그럴 때 이제 공기제동을 쓰게 되는데, 그때 이제 재륜자. 그게 이제 단면제동입니다. 단면제동. 단면제동 맞죠, 여러분? 그거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단면제동이 이제 차 륜에다가 직접 붙이는 거. 근데 이 두 번째로는 이 축에다가 붙이는 애가 있어요. 축. 축에다 붙이는 게 이제 디스크입니다. 디스크. 그래서 뭐 이제 재륜자 공기제동 쓰면 이제 재륜자 타면서 탄 냄새 막 나고 그러는 거죠,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이 재륜자랑 이제 바퀴가 이렇게 있어서 근데 이제 만약에 이 재륜자가 근데 고장이 난 거야. 그래서 얘가 딱 붙어 있어. 열차를 브레이크를 떼는데도 딱 붙어 있어. 그냥 붙어버린 거야. 그런 걸 이제 제동 불안해라고 합니다. 제동 불안해. 그럴 때 이제 CPRS를 투입하게 되고 다 여러분들 시험에 나오는 거고 실제 상황에서도 있어요. 지나가는데 막 옆에 차가 막 연기 막 나오고 그래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와요. 코레일 이제 AC 몇 볼트죠? 네, 답변하세요. 답변하기 전까지 안 넘어갈 겁니다. 네, 25,000볼트죠. DC는 1500볼트죠. 자,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천 장치 이런 거 나오고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자, 여러분 보이시나요? 바로 이게 판토그래프 그리고 이게 전차선입니다. 그래서 이제 25,000볼트를 이제 이렇게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설명할 게 없는데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보고 오셨죠? 판토그래프. 그리고 집전슈라고 있어요. 인천교통공사그 2호선에 걔네들이 이제 위가 없어요. 위가 없고 이제 그 아래 철도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집전슈라 했어요. 집전슈. 근데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오는데 그냥 인천교통공사 들어간 사람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실물 같은 게 떨어지잖아요. 유실물. 그러면 이제 영업시간 끝나고 이제 그 전력 차단해달라고 하는데 만약에 전력 차단 안 한 상태로 여러분들 내려가시면 이제 통구이 되는 겁니다. 통구이.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정류기로 이제 어떤 직류를 진화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시험에 나와요. 다음 뭐죠, 여러분? 다음 이제 직류로 변환하죠. 페이지 1-9. 그 다음에 이제 변압기는 말 그대로 이제 전압을 높고 낮추는 거고 전력 변환 장치는 이제 교류를 직류로 바꾸거나 전압 크기 주파수 등을 바꾸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이리스터, GTU, IGBT 이런 게 나오는데 이런 거 그냥 다 필요 없는 말이고 뭐가 필요하냐면 그냥 IGBT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은데 이거 쓰면 되지. 이거 왜 만들었냐? 비싸니까 그런 거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시험 문제 매우 자주 봐요. 매우 별표. 저는 컨직 이제 인교 그냥 이렇게 외웠는데 컨버터는 직류로 바꿔주는 애고 인버터는 교류로 바꿔주는 애. 인버터는 교류로 바꿔주는 애예요, 여러분. 교류를 바꿔주는 애라고 하면 이제 나가리 되는 겁니다. 컨버터는 직류로 바꿔주는 애. 시험이 어떻게 나오냐? 이제 인버터는 교류를 직류로 바꿔주는 장치를 만든다. OX 지금 풀어보세요, 여러분. 풀어보세요. 정답 X죠. 교인이라 했잖아. 인버터는 교류로 바꿔주는 애. 직류를 교류로 바꿔주는 애.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인버터를 그래서 우리가 가변 전압, 가변 주파수 인버터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책 보시면 계속 이런 게 나와요. 그냥 이걸 그냥 신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3VF. 그 전에가 이제 제가 도시철도 시스템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저가 이제 저항차, 초포차인데 그냥 이건 완전 개십 이렇게 죄송합니다. 아무튼 엄청 오래된 차. 막 수제동기로 감아야 돼요, 여러분. 수제동기. 수제동기 진짜 여러분 역사책이나 보시 수제동기입니다. 아무튼 다 VVF고
이거는 이제 3VF라고 읽어요. 그래서 VVF라고 읽는 사람 없고, 이 정도만 더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단락. 단락이란 단어 알아두셔야 되는데, 이제 단락이라는 건 과전류가 흐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하게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 근데 단락되면 이게 다 시험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나온 거예요. 전류가 이제 멈춘다, 끊긴 거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맞아, 틀려요? 틀리죠. 과전류가 오히려 더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서지는 그냥 말 그대로 이제 surge잖아. 영어에. 급등. 알아두시고. 근데 이게 왜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시냐면, 이제 저도 일반인반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전기의 기본이거든요. A 접점, B 접점. 참고로 저는 지금 전기 기능사가 있습니다. 저는 참고로 이제 제가 다 초시 한 번에 합격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코레일 석유공 다 다녔었는데, 그때 저는 한 번에 붙고 싶어가지고 전기 기능사 땄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별로 추천 안 해드리는데, 나는 진짜 물불 안 가리고 무조건 한 번에 붙을 거다. 무조건 한 번에 붙어가지고 빨리 300 넘는 그냥 월급 개꿀로 받으면서 일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전기 기능사 추천드립니다. 그건 아무튼 뭐 겐톡으로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1-12 페이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막 철도 역사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 공부하기 되게 짜증나죠. 이 부분은 그냥 기본만 알아두시면 돼요. 기본만. 그냥 뭐 세계 최초의 지하철은 연도도 사실 별 필요 없고 그냥 영국 런던. 그 다음에 1974년 이거 그냥 상식 여러분 상식. 근데 북한보다 1년 늦어요 우리가. 왜냐면 북한보다 늦는 게 많지가 않은데 재밌어가지고 적어놨고. 그 다음에 LIM, LSM, LIM 같은 경우에는 비동기 전동기. 그래서 차체가 있잖아요. 차체 하부, 차체의 직선적인 추전력. 그다음에 LSM은 동기 전동기, 같이 움직이는 동기 전동기가 있다. 그냥 이 정도가 시험에 나올 수도 있다. 그래서 가져갈 사람만 가져가시고요. 지금 기본 강의입니다, 여러분. 심화 강의는 진짜 완전 다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페이지 1-14부터 이제 철도왕의 주 파트가 이제 나오는 거죠. 이거는 이제 다 버튼을 써보고 버튼에서 일어났던 사고들도 아는 사람들이 이제 편하죠. 근데 아무튼 아까 얘기했던 거 유학 좋아하는데 문제 마시기 때문에 그냥 한다. 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차의 종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이제 심량이잖아요. 그냥 차 심량. 팔량도 있어요. 근데 심량. 그럼 이제 맨 앞에 차. 운전시를 이제 TC차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2, 4, 8호차를 이제 M-차라고 하고, 그건 판토가 있는 거를 M-차라고 하고, M차는 견인 전동기가 있는 차를 얘기합니다. 자, 무슨 말인지 잘 이해 안 되시죠? 그냥 말 그대로 TC차, 동력장치. 그러니까 한마디로 엑셀이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게 없어. 견인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모터가 없는 거야, 모터. 다 모터의 약자거든요. 모터. 자, 뭔지 아시겠죠? T차는 운전실이 있고, N-차는 판토가 있어야 돼요. 판토가. 꼭 알아두세요. 판토. 기초거든요. 그리고 M차는 이제 모터, 견인 전동기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T차가 있어요. T차. T차는 모터가 없어. 모터 없어. 그냥 따라다니는 애들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8칸 편성, 10칸 편성이 나오는데, 제가 2, 4, 8호차라고 했잖아요. 2, 4, 8. 그래서 0, 1, 2, 3, 4, 5, 6, 7, 8, 9. 이렇게 되죠. 보시면은, 그래서 2호차, 그리고 4호차, 그리고 8호차에 M-차가 있는 거를 확인해 드렸습니다. 국룰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당연히 이제 여러분들 저와 같은 일반인이니까, 자, 공부하기 어려운 거 알고 있어요. 자, 왜 여기를 왜 0호차라고 하고, 여기를 왜 1호차라고 하는지 이해가 당연히 안 될 겁니다. 저도 지금도 이해가 안 돼요. 왜냐면 얘가 1번 아니야? 왜 0호차라고 하는지 나도 이해 잘 안 되거든? 근데 봐봐. 음, 그냥 약속이에요, 이거. 맨 앞에 차를 0호차라고 합니다. 알았죠? 1호차 아니에요, 얘. 0호차예요. 1호차라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앞에서 첫 번째 열차라는 말은 가끔 할 수도 있는데 0호차라고 맨 뒤에 차를 9호차를 합니다. 그래서 2, 4, 8호차 있다는 거 꼭 알아두시고요. 이거 제가 왜 자꾸 강조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강조하는 거? 이게 시험에 그냥 단골이에요, 그냥 단골. 그래서 이제 식감 편성의 구성에 대해서도 물어보고요. 그래서 2, 4, 8호차가 판이 있다. 그래서 실무 이야기. 우리 교직 절연 구간 나오거든요, 나중에. 교직 절연 구간이 66m예요, 66m. 66m. 아직 교직 절연 구간이 뭔지도 모르겠죠. 근데 그래서 일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판토 있는 데까지 여러분들 달려가셔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식량 있으면 여러분들 앞에서 운전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운전 있는데 이제 2호차에 이제 판이 떨어졌다. 아이고, 불싸. 돌아가가지고 배전만 열어가지고 이제 판, DN 같은 거 막 내리고 막 완전부동 취급하고 해야 되는 겁니다. 자, 2사 바로 차. 그 다음에 페이지 이제 1-15. 그럼 이제 TC차와 M차, 그리고 N-차에 뭐가 있는지를 알아봐야 되고, 시험에 그냥 다 나와요. 그냥 제가, 줄여드리고 싶어도 이거는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줄여드리고 싶어도 줄일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다 물어보는 거예요. TC차의 하부에 없는 차 종류는 뭔가요? TC차 하부에 없는 거는 1번 SIV, 2번 이제 CM,
그 다음에 3번 배터리, 4번 판토. 자, 정답 뭐죠? 정답이 4번이죠. 없는 거, 없는 거. 자, 운전실에는 SIB가 있어요. SIB는 그냥 고압 보조 장치에 전원 넣어주는 겁니다. 전원 넣어주는 거. 그리고 배터리는 말 그대로 배터리, 차 배터리. 그리고 공기 압축기는 공기를 빻는 애. 공기를 빻는다고 표현하거든요. 이것도 다른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에 M차에는 이제 이런 애들이 없어요. 배터리 없다. SIB도 없어. CM도 없어. CI가 있어. CI가 이제 모터예요, 모터. 그래서 TM, CI 이런 애들이 M차에 있다. M-차는 이제 판토가 있는데 아까 판토 그림 보셨죠? 이렇게 생긴 애들.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판토. 근데 이제 판토가 있잖아요. 판토가 이제 전력을 받는 애들이에요. 외부 전력을 받는 애들. 근데 이제 얘네들이 있으면 무조건 이제 EGS가 있어야 돼. EGS는 이제 여러분들 비상 버튼이에요, 그냥. 전기가 이제 이게 들어오는 게 15,000V라고 했잖아요. 25,000V. 교류 25,000V 들어오잖아요. 이것도 그냥 실무 이야기인데, 25,000V 만약에 여러분들 이거 손으로 만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손으로 만지면? 손으로 만지면 펑 하고 날아갈 것 같죠? 근데 저 영상을 보여줘요. 코레일에서 영상을 보여주거든요. 사고 영상. 목이 잘려요, 여러분. 목이 잘려요. 왜냐면 이거는 고압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압이 아니고 특고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차체에 상부에서 이렇게 이제 딱 검수하시는 분들이 딱 탔어. 근데 불사 판에서 갑자기 전기가 통하네. 그걸 막기 위해서 이제 EGS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EGS를 이제 딱 틀면 이제 여기로 이제 전류가 다 여기로 빠져나가. EGS로. EGS로 빠져나가기 때문에 검수하시는 분들은 안전하다. 그래서 판토가 있어서 EGS가 있는 거고, PT는 지금 받는 게 AC인지 DC인지 확인해 주는 애가 PT예요. 그 다음에 AC 아레스터는 이제 AC의 이제 과전류 아니면은 뭐 그런 모진 방지한 애들이 이제 AC입니다.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MCB라는 것도 이제 M-차에 존재가 합니다. MCB는 이제 교류 AC 구간에서 이제 과전류. 그러니까 AC 여러분 아마 다 일반인으로 제가 가정하고 할게요. 왜냐면 나중에는 이제 전공을 하시겠지만 DC는 이제 1500V잖아요. 1500V. 1500V 맞죠, 여러분? 근데 이제 1500V가 일직선으로 흘러요. 일직선으로. 근데 교류는 이렇게 파동이 흘러요. 파동. 그래가지고 갑자기 팍 서지가 나올 수 있다고. 근데 그럴 때 이제 차 안에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차 안에가 훌랑 타버릴 거 아니야. 그럼 안 되죠, 여러분. 그래가지고 그때 MCB가 탁 막아줍니다. 너 서지 안 돼, 이러고. 그래서 교류 구간에서는 과전류. 근데 이제 직류에서는 근데 그런 걸 안 해요. 직류에서는 왜 안 할까? 파동이 아니어서 안 한 건가? 그거는 뭐 제가 전기 전공자 아니어서 모르지만 MF는 이제 주퓨즈라고 해가지고 얘가 이제 모진을 방지하는 애입니다. 비슷하게 이제 여러분들 AC인데 DC인데 차가 지금 DC 모드야. 이걸 절환해주는 애들이 ADS거든요. ADS. 근데 이제 ADS인데 AC 전류가 들어와. 그러면 이제 큰일 나잖아요. 이 반대로 됐네. DC랑 AC. 차가 AC인데 그때 이제 직류 모진을 방지하는 애가 주퓨즈입니다. 그때 퓨즈가 그냥 타버려서 끊어버려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1강이잖아요. 그냥 지금은 그냥 이 용어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TC차에 뭐가 있고 MCB가 이런 애구나. AF 이런 애구나. 그래서 이제 MCB가 어떻게 과전류를 방지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뒤에서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M-차에 꼭 ACM이 있다. 자, 그래서 M-차에 있는 차가 있는 게 이제 판토, EGS, PT, ACR, 스타, MCB, MF, ACM입니다. 그리고 T차에는 딱 하나 있어요. ESK, ESK. ESK를 은근 몰라, 사람들이. 자, 근데 ACM이 뭐냐면요. 차가 있어요. 근데 판을 올렸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받아야 돼요. 25,000V를 받아야 돼. 이거만 받으면 이제 차는 이제 빵빵하지. 근데 이 판을 올리는 힘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걸 어디서 가져오냐고, 어디서. 그걸 이제 ACM이 해주는 거예요, ACM. 의자 밑에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딱 처음에 시동 키면 이제 판을 올려줍니다. 빵빵빵빵빵 해가지고. 근데 승객들이 들을 수는 전혀 없어요, 여러분. 나 차에서 뭐 방방방방 공기 빠는 소리 듣는 적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ACM 소리가 아닙니다. 이유는 재미를 위해서 후술로 할까요, 여러분? 재미를 위해서 후술로. 승객들이 들을 일 없다. 자, 차 종류 지금 꼭 지금 암기하세요, 여러분. 그 다음 T차 ESK가 있는데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왜냐면 T차 이거밖에 없어가지고
ESK는 그 연장 급전 해주는 애예요. 연장 급전. 왜냐면은 이제 심량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심량이 이렇게 있는데, 이럴 거 아니야. 실무에서는 봐봐. 자, 이제 잘 들어보세요. 막, 저기, 5호차. 5호차에만 고장난 거야. 5호차만 전기가 안 들어와. 이런 상황이 올 거 아니야. 실제 막 상황에서 막 열량이 다 나가거나 이런 상황은 거의 없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어떻게 하냐? 다른 이제 호수에서 이제 끌어와야 돼, 끌어와야 돼. 그걸 해주는 애들이 이제 ESK예요. 그걸 이제 연장급전이라고 하거든요. 연장급전. 말 그대로 연장을 해서 급전을 해주는 겁니다. 자, 설명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페이지 1-16. 이것도 시험에 나와요. 이런 게 다 시험에 나와. 자, SIB 교류 구간에서는 이제 SIB가 원래 DC 1500V 사용하는데 교류에서는 1800V 사용합니다. 그냥 이런 거. 사용 전압이 다르니까 알아두시고. 축전 전압은 이제 84 아니면 92.5인데 이거는 시험에 잘 안 나와. 근데 그냥 상식인데 재미. 책 읽어보면 자꾸 84 아니면 92.5라고 하거든요. 차에서 그 책에서. 왜 그러냐면 그냥 이게 비싼 거야. 그 리튬으로 만들어가지고 비싼 거. 이게 싼 거. 그 다음에 이제 CM. CM이 이제 공기를 빠는 애들이잖아요.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재륜자 붙이는 것도 이제 공기 제동이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출입문 같은 것도 이제 다 공기로 열어요. 근데 그 공기를 이제 필요한 이 CM 얘네들이 이제 440V로 만들어진다. 그리고 이제 1-17페이지 가보면 PT가 아까 제가 AC, DC를 검지해준 애들이라 했죠. VL은 그냥 검지해준 애들이다. 그리고 MCB는 이제 1차 측, 2차 측이 나오는데 MCB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는데 이제 여기 판토에서 내려온 애들을 1차 측이라고 하고 이제 아래로 내려간 애들이 그냥 2차 측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아까 서지 확 교류가 엄청 센 거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은 얘가 막아버린다. 그리고 이해됐죠? 그 다음에 M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류가 모진하는 거예요. 직류가 잘못 들어온 거. 그 MF가 타버린다. 그래서 이제 문제 맨날 나오는 거, 진짜 맨날 나오는 거. 주퓨즈는 교류 모진을 방지한다.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당연히 아니지. 쉽지? 여러분 쉽죠? 요 정도예요, 요 정도. 그리고 이제 DC 아레스터는 자, 직류 모진 있으면 교류 모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DC 아레스터는 이제 아레스터라는 게 이제 피레기라는 뜻이거든요. 피레기. 그래서 DC 아레스터. DC의 피레기. 그래서 교류가 들어오는 걸 막는다. 자, 그래서 지금 페이지 17페이지 표준 교재 하고 있고요. 지금 다 중요해가지고 강의가 길어지네요. 따따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보시면 ACM, CS, MCB, CS, MC5S가 있어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겠지 처음에. ACM에 CS는 다 클로즈 스위치라서 닫는 버튼, 그러니까 즉 작동 버튼이에요. 작동. 그럼 ACM, CS는 뭐예요, 여러분? 답변하세요. 뭐예요? ACM, CS. ACM을 작동시키는 거. MCB, CS는 뭐예요? MCB를 작동시키는 거. 되게 쉽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 단톡방에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차 사실 한번 코레일이랑 서울교통공사 한 번씩 운전해보면 별로 안 어렵다. 근데 제가 왜 일타 강사를 하냐면 2호선 있잖아요. 2호선. 2호선 MCB가 없어요. 거기는 그 아마 이제 다 직류로만 가거든요. 직류. 그러니까 MCB가 없는 거야. 그런데 걔네들이 MCB, CS, OS 어떻게 알고 누구한테 강의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일타 강사라고 감히 얘기했던 겁니다. 네, 너그러운 마음으로 웃으면서 한번 받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서 이제 OS는 이제 오픈 스위치라서 꺼진 버튼이에요. MC OS는 말 그대로 끄는 거고. 그래서 이제 다 됐죠. 자, 그다음 페이지 이제 1-20. 자, 주간 지역이 동력 핸들 이런 거 있는데 그 옛날에 이제 제가 기관사로 이제 근무를 할 때 이제 항상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그 지하철은 운전 핸들이 어떻게 돼 있냐 이제 얘기하는데 그냥 사진 여러분 책에 사진 있죠 지금? 그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이제 제동 핸들 왼쪽이 이제 엑셀인 이제 전후진이 아니라 주간 제어기입니다. 주간 제어기. 그래서 주간 제어기가 이제 이렇게 있고 이 전체를 주간 제어기라고 해요. 주간 제어기라고 동력 핸들이 이 왼쪽에 있는 거고.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 네, 동력 핸들에 1단부터 4단까지 총 5개의 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보통 노치라고 해요. 노치. 그냥 실무뿐만 아니라 책에도 그렇게 써져 있어요. 노치. 그래서 이제 1노치 땡겨라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1노치, 2노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전후진 핸들은 이제 여기 중간에 있어요. 중간에 있어가지고 총 4개 위치. 자, 여러분들 근데 제가 쓸모없는 거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것 같지 않죠? 이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동력 핸들에 4개 위치가 있다. 이름 다 틀려요. 저우진 핸들에 5개 위치가 있다. 다 틀려요, 여러분. 제동 핸들은 10개 위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런 생각 들 거예요, 여러분. 시동키. 시동키가 뭐야? 시동키는 제동 핸들이랑 이제 마스콘키라고 하는 그 키입니다. 마스콘키. 그래서 제동 핸들을 투입하면 이제 103선이 가압돼요. 103선. 103선이 가압돼서 이제 차가 굴동하게 된다. 자, 이해 잘 되셨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이제 푸시 버튼 스위치와 버튼 스위치가 있는데, 자, 푸시 버튼 스위치는 딱 한 번 누른 다음에 계속 누르고 있어야 돼요. 근데 버튼 스위치는 한 번 누르면 지가 알아서 들어가. 그리고 보통 버튼 스위치 이렇게 생겼어. 2판 DS 같은 거는 이제 한 번 누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누를 때까지 안 나와요, 자기가.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버튼 스위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제 MCB OS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게 되게 중요해. CS 취급한 곳에서만 OS가 가능하다. 근데 판 DS 같은 경우에는 제동 핸들 상관없이 후보 운전실에서도 판 내릴 수 있다. 이게 시험에 엄청 자주 나와요, 여러분. 엄청 자주 나온다. 엄청 자주 나온다. 판 US는 그러니까 판을 올리는 거. 왜냐면 이 내리는 거는 안전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다 돼. 그 다음에 2판 DS 판화가 아까 MC5S는 CS 취급한 곳에서만 이거 꼭 시험에 알아두세요,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2판 DS가 이제 급하게 이제 판을 내리는 거예요. 2판 DS 판 내리는 건데, 그 여러분들 기능 시험 보시면은 이제 딱 말하라고 해요. 2판 DS 취급하는 시기가 언제입니까? 딱 물어보라고 해요. 그러면 2판 DS 취급 시기 말씀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말하면 되거든요. 기능 시험에서. 어려워 보이죠? 근데 안 어려워요. 다 쉽게 하는데. 자, 2판 DS 언제 취급하는 걸까요? 언제? 언제 취급하는 걸까요? 자, 그 전차선 이렇게 차 지나가는데 그 이제 전차선에 비닐 같은 게 걸려 있어요. 그럴 때 이제 2판 DS 치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보는 그 시뮬레이터 상으로는 막 전차선이 끊어져 있거나 붕괴된 그런 곳에서 이제 2판 DS 치게 되는데, 그러니까 빨리 이 판을 떨어뜨리는 거죠. 근데 만약에 비닐이 감겨 있는 상태로 여러분들 판이 이렇게 지나가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러면 이제 25,000V잖아요. 그러면 이제 비닐이 순식간에 불붙어요. 순식간에 불붙고 이제 막 전차선 난리가 나는 겁니다. 이제 막 아크 막 튀기고 잘못하면 불 막 옮겨받고 대형 사고 나죠. 그래가지고 어떤 이제 아는 사람 중에 한 명이 그 비닐 걸려 있는 거 바로 입판 쳐가지고 이제 내린 다음에 이제 관제 보고해가지고 이제 상을 그 사장표창을 받아가지고 저기 호주였나? 뭐 거기로 이제 연수를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석유공이나 코레일 같은 경우에도 해외 연수를 가끔 가요. 석유공도 매년 가고, 그 다음에 코레일은 아예 거기에서 돈 진짜 많이 받으면서 외국에서 근무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나밖에 못한다고 말을. 그 다음에 ADS는 MCB 차단 조건이 아니면 전환되지 않는다. 이런 거 알아두시고요. 강의가 은근 길어졌거든요, 여러분. 강의가 은근 길어져서 일단 여기서 한강 끊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 강의에. 그리고 오픈 채팅방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주변에도 홍보 많이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의 그 노력이 저는 반드시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로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무조건 믿고 있습니다. 항상 도움드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